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시입니다. 이제 설 마지막 그 연휴네요. 저는 이상하게 작년 말서부터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세상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저는 서울이 고향이라 하여튼 그랬는데 이번에 해남에 어제 갔다 왔습니다. 뭐 상가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나마 고속버스를 이용하니까 그나마 올 때 좀 뭐 그랬지, 안 그랬으면은 뭐 운전했으면은 뭐 거의 방송을 지금 못할 정도의 시간이 걸렸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좀 그냥 저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요게 지금 표해 본 게 이게 그 북미 박스 오피스입니다. 주말. 얘들은 금토일을 이렇게 주로 따지더라고요. 금토일. 그래서 위크엔드 차트가 나왔는데 예상대로 지금 기생충이 역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말 3일 동안의 수입이 지금 2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12위가 됐죠. 여기 계속 새로운 영화들이 새로 차트에 진입을 하지만 결국에는 12위권에서 15위권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오래 갈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면 전주 대비 한 17%가 늘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등수에 나와 있는데 요 밑에도 보더라도 없어요, 플러스가. 그리고 극장 수도 150개 갔다가 이제 골든글로브에서 외국 뭐 영화상 타고 그다음에 오스카상 6개 부분 후보로 오르니까 관심이 더 집중이 됐죠. 그리고 수익이 되니까 1060개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극장 수가. 근데 그게 이 조조래빗이 더 많았거든요, 언제나. 근데 수입은 지금 얼마입니까? 130, 뭐 배는 아니지만 7, 80%더 나오지 않습니까? 수익이. 그리고 극장당 수익도 1886달러니까 거의 상위권이란 말이죠. 한 7번째, 8번째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3094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해서 한 4, 5천만 달러 본다고 했는데 아마 2월 9일 날 만약 오스카상에서 터지면은 이건 5천만 달러 훅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예상한 대로 지금 이게 극장 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그 다음에 그 쉬는 동안에 그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가 뭐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아시다시피 뭐 중국 우한 바이러스 이거는 각 매체마다 나오니까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라크 미국 대사관에 로켓포 3발이 직접 공격으로 직격으로 왔다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거보다는 우한 바이러스가 더 큰 그건데 저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신압으로 이런 일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큰 일이 벌어질 때는 우연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그런 무슨 전조가 있다면 모를까. 지금 계속 몰고 가는 게 무슨 뭐 야생 동물을 어떻게 뭐 섭취하고 뭐 해서 시장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럼 그 전에는 안 했었나요? 그거를 늘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도 보면 굉장히 그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한번 들어봤는데 뭐다 뭐 일리 있는 말도 있고 뭐다 어떤 기사화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하던데 참 시기가 공교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과 패권 전쟁을 벌리면서 1차 이제 협상이라고 진행되면서 홍콩이 터졌죠. 그러면서 홍콩에서 선거를 반중 세력이 승리를 하고 대만도 반중 세력이 차지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위는 조금 누그러들었죠. 왜 이제 정치적으로 투쟁을 하면 되니까. 근데 갑자기 춘절하고 하던데 하여튼 그 중국 설을 앞두고서 갑자기 이게 터졌단 말이죠. 바이러스가. 근데 중국 애들은 일주일 쉬잖아요. 30일까지 쉬는데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통제를 못하죠. 근데 꼭 그 시기에 또 딱 이게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30일이 아니라 2일까지 지금 쉰다고 중국에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데서는 무슨 뭐 캐나다에서 뭐 이거 이거를 뭐 훔쳐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뭐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하여튼 여기 뉴스에는 나왔습니다. 한국일보에 한번 볼까요? 2017년도 우한 바이러스 유출을 경고했다고 영국에서. 근데 딴 거 떠나서 중국에서 가장 위험한 그 병원균을 연구하는 중국의 유일한 시설이 요번에 말하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한 수산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0km 거리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중국 당국이 뭐 고의로 뭐 이걸 퍼뜨렸다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말 자체가 안 되고요. 이거는 지금 공산당에 얼마나 큰 위협인데 이거를 퍼뜨립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실수라든가 오히려 중국을 죽이려는 세력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거는 민심이 이반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국 시장 뭐 어떻게 열리나 봐야 되겠으나 일본은 열렸습니다. 일본은 2% 빠져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선물 시장 돌아가는데 보통 한 1% 정도, 그리고 그 S&P 500 픽스는 한 7% 정도 올랐죠.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보고. 그리고 유럽도 한 1.3%, 4%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건 없고요. 금하고 은이 한 0.4%니까 큰 의미는 없고, 이제 팔라듐이 오히려 1.6% 지금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여튼 세상이 불안불안합니다. 군사전쟁, 무역전쟁, 바이러스 전쟁. 이게 소리소리 없이 팔라듐만 많이 오른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뭐 달러다 뭐 이런 게 안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는 완전히 해먹는 거죠. 이거는 뭐 헤지펀드나 뒤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많고 해먹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멀리 안 가더라도 2018년도만 하더라도 1000달러가 안 됐어요. 그죠? 근데 뭐 20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보다 좀 더 비싸다 뭐 이런 얘기 나온 지가 뭐 2019년도 작년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지금 2200, 뭐 얼마 전에 2400 언저리까지 갔었죠.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뒤져보니까 얼핏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세계 최대 그 니켈 팔라듐 생산 업체에서 팔라듐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통해 팔라듐을 거래할 예정이다. 이게 지금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그냥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 애들은 금하고, 그 다음에 JP모건이 은을 어마어마하게 사놨잖아요. 그래서 금은을 들이대고, 러시아는 팔라듐을 들이대는 거 아닌가, 기초자산으로. 나중에 그게 뭐 단일화폐가 됐든 무슨 뭐가 됐든 달러를 인정 못하는 시대가 오면, 그렇지 않고서 얘들이 이거를 이렇게 이거 어떻게 금보다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것도 쉬지도 않고, 물론 저도 좀 샀습니다만. 이 지금 그냥 간단히 봐서 이게 우리나라 선물인데, 우리가 290 정도의 바닥을 찍고 근래에 이제 300 이상으로 올라가서 좀 분위기 호전되려고 그러는데, 뭐 무한 바이러스가 나와서 등락폭이 변동성이 커졌죠. 유럽은 뭐 금요일도 오르고 그랬었는데, 이제 확산 추세가 되니까 이제 좀 불안 심리가 더 커져서 좀 하방으로 간다고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변함이 없는 게 미국 시장 투자할 바야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보겠어요. 기회를.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중국 시장을 노려볼 것이고, 미국은 지금 올해 대형 이벤트 대선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올 게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때까지 이거 지수를 뽑는다고요? 뭐 트럼프가 신입니까? 트럼프 저 개인 파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옛날에 좀 부동산만 살아있지. 그 사람 사업도 하고 저 뭡니까 저 카지노 사업도 해가지고 다 말아먹고서 대마불사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비탄감 받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서프라임 때는 무슨 뭐 연준이 없었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증시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질 떤 거예요. 돈 풀어서. 그래서 보면 내일 장 시작되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S&P 500 빅스 이게 올라 시작하겠죠. 지금 한 6% 정도. 그 플러스 66이니까 조금 더 올라가기가 쉽겠고, 제가 여단하는 거는 차이나 이거 인버스를 조금 샀습니다. 이건 수량 거래가 많이 안 돼서 많이는 안 되지만, 왜냐하면 춘절이 너무 길어서 그때 이게 확산되기가 쉽지, 이게 저는 제어가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에 대응하는 논리지 무슨 뭘 어떻게 남 잘못되기 바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증시가 원래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토비스를 올해 저는 토비스를 제일 탑으로 보고, 그 다음에 미스타블루 실적되고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회사로 지금 저는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비스가 막 등락폭이 또 커졌죠. 외국인이 뭐 18만 주나 왕창 사버리니까 6% 올랐다가 그 다음날 또 6만 주 파니까 또 쪽 빠지고 그럽니다. 미스터 블루도 뭐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외국인이 조금 뭐 며칠 좀 사고 기관 샀다 팔았다 하고, 그리고 두 종목 다 좀 많이 올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 사느냐가 그게 중요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스터 블루 추봉이거든요. 이건 월봉이고, 이건 거의 이제 신고가로 들어가는 그겁니다. 실적이 워낙 그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죠. 물론 토비스는 일봉으로 봐서는 많이 올라 있으나 뭐 주봉, 월봉으로 보면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다는 게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각자 그거는 알맞은 가격에 본인이 판단하여서 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그리고 제가 이거 유튜브 하면서 무슨 뭐 살림에 보탬이 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동적인 대가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보니까는 중간 광고를 안 넣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반으로 줄어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 이거 하면은 돈 1,000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제 500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중간 광고를 빼려면 뭐 한 3번 클릭해야 되는데, 제가 그 노동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중간 광고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넣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내일 일단 안 좋기 시작하겠죠. 그랬을 때 잘 봐야 될 게 들 빠지는 거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빠졌다 반등이 나오는지, 그러고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